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과반 득표를 얻은 기록도 세웠습니다. 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13대 대선부터 이번 18대 대선까지 6차례의 대선에서 득표율 50%를 넘긴 대통령은 박근혜 당선자가 처음입니다. 국민 절반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박근혜 당선자. 과반 대통령으로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의 임무를 시작합니다. 나라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박근혜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박근혜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과거는 과거로 두고 우리 현재를 살자,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를 잘못을 했으니까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헌법적인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탄핵을 당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적인 문제, 헌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탄핵을 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철저하게 언론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그리고 정치꾼들에 의해 가지고 작업을 당한 것이고 그 결과가 탄핵이었던 것입니다. 1월 14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20년이 확정이 되었죠. 이로써 2017년 3월 10일부터 시작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사실상 완성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까요? 대통령이 지었던 죄는 도대체 뭡니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의원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때에 정치에 입문하게 되어 더욱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바른 정치, 국민과 아픔을 같이 하는 정치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하셨던 충무공의 비장한 각오를 되새기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 상상으로 만들어진 그 죄 말고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던 죄는 도대체 뭐가 있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 최서은 씨와 함께 삼성, 롯데 등 대기업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받았죠. 최서은 씨와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 저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당시까지 저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탄핵의 근거로 쓰였고 실제로 탄핵이 됐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서원 씨와 뇌물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던 뇌물은 1원 하나 없습니다. 뭐를 근거로 도대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 씨와 함께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일까요? 당시의 특검과 법원이 내세웠던 근거는 간단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는 경제 공동체라는 것이요. 한마디로 해가지고 한 몸이다 이겁니다. 최서원 씨가 받은 게 곧 박근혜가 받은 거와 똑같은 것이다 라는 식의 논리죠. 여러분, 이런 식의 판결 결과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식의 지금 판결인 거 아닙니까? 국민에게 길을 묻고 국민의 뜻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분명히 다른 길을 갈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가족 중에 한 명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이지, 가족이기 때문에 니도 한 몸이기 때문에 너도 마찬가지로 뇌물죄가 성립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의 판결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재해서도 안 되는 그런 식의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적용이 된 것이고 재판 결과도 나오기 전에 탄핵의 근거로 쓰였던 것입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박영수 특검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 모두 유죄가 확정된 만큼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한 마찬가지로 합당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 뇌물을 받은 사람 모두라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거짓말인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뇌물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어이가 없는 것이 뭡니까? 법원의 판결이 일관되지가 않아요. 줬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죄가 나왔고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판결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둘 다 유죄를 판결을 하든지 둘 다 무죄 판결을 하든지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준 사람은 없다라고 하고 받은 사람만 있는 이런 식의 판결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두 번째가 또 뭐였습니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은 국고손실 등의 혐의도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5년이었습니다. 저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판결인 것이죠. 특수활동비, 그게 박근혜 정권에만 있었습니까? 모든 정권에 다 있는 게 특수활동비입니다. 근데 그게 마치 죄가 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끄집어낸
게 지금 뭐예요? 국고손실죄예요. 국고손실죄를 대통령한테 적용시킨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왜? 국고손실죄는 누구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의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보조자에게 적용이 되는 게 국고손실죄입니다.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죠. 원래 애당초 국고손실죄라는 것이 대통령한테 적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검과 법원이 만들었던 논리가 뭐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 전반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가지고 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저런 식의 논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진작에 지금 탄핵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만 처벌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근거를 쓸 수가 없는데 징역 5년이 나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이 돼서 2년이 있었죠. 공천 개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공천 개입을 했습니까? 공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 그것조차도 공천 개입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논리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진작에 또 탄핵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태섭 의원이 폭로를 했었죠. 뭐라고 폭로했습니까? 청와대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공수처 밀어붙이자라고 했다. 금태섭 의원이 폭로를 했습니다. 왜 저거는 도대체 탄핵의 근거로 안 쓰입니까? 왜 도대체 저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안 당하는 것입니까? 공수처라는 것을 지방선거를 위해 가지고 밀어붙이자. 저것이야말로 공천 개입이 아니면 뭐가 도대체 공천 개입입니까? 공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그거를 물어보는 것조차도 징역 2년이 나왔는데 공수처를 지방선거를 위해서 밀어붙이자라고 하는 거, 그거는 도대체 몇 년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기나 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자라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들, 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인정이 됐던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 다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듣고 셋 중에 한 가지라도 납득이 되십니까?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라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참고 자료라고 나와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21가지 정도의 참고 자료를 지금 넣어놨는데 대부분이 지금 다 뭡니까? 기사, 인터뷰 기사, 보도자료 다 기사입니다. 저게 지금 뭐라고요? 고등학생이 무슨 수행평가로 만들어낸 그런 예비문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썼었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참고 자료를 합치고 21가지를 지금 써놨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지금 다 뭡니까? 기사입니다. 기사. 언론 보도가 됐던 거, 언론 보도가 된 그 기사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썼던 것이에요.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헌법 제65조가 뭡니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재판 결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언론 보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결과를 통해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가 결정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당시에 재판 결과 나왔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재판 결과를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이 아니라 언론 기사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탄핵당한 대통령이 있죠. 리처드 닉슨입니다. 닉슨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기간은 몇 년이었는지 아십니까? 2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탄핵소추 조사 기간이 2년이었어요. 당연히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재판 과정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2016년 12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는 2017년 3월에 나왔습니다. 사실상 탄핵소추 조사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죠. MBC가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3년 9개월 동안 100번을 훌쩍 넘긴 재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3년 9개월 동안 100번 이상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MBC는 지금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언론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인에 대해 가지고 일주일에 재판을 3번, 4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당연히 존재할 수 없고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일주일에 그런 식으로 재판을 많이 하게 된다면 재판으로서 보호받아야 되는 권리인 보호권이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재판을 3번, 4번, 지금 3년 9개월 동안 100번 이상의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재판을 많이 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 재판에 대해서는 문제를 아무도 제기하지 않아요. 언론조차도 그런 식의 재판의 과정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정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무시하고 가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한 것이었다, 이런 식의 주장은 결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코 유승민, 김무성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도 우파가 아닙니다. 중도 보수가 아닙니다. 우파 보수 결코 이런 말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법치를 무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우파이며 보수일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위하고 우리 서로를 믿으며 하나의 마음이 되어 지금 여기 다시 지나온 길에 서서 우리 손잡고 걸으면 당신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곁에 변함없이
저는 정치인 박근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이 자리에 나서게 했느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